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공부마법사 랑랑쌤, 서연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 공부법 설명 소환수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로 복습하나요? 교과서 학교에 두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대부분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로 복습을 한다는 거 많은 친구들이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로 복습하는 거, 또 혹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이용해서 복습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른에서도 어떤 공부를 하든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 교과서 공부법을 꼭 활용해보고 연습해보고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도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됐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우리 잼이가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 렁렁쌤, 교과서로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요. 교과서의 한 단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내 말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교과서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교과서를 잠깐 안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을 일정하게 줄여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지도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도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을, 자, 그거를 줄여야 되겠죠. 크기를 줄여서 정해진 약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약속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아,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에 나타난 선, 색, 숫자, 여러 가지 모양의 표시 등은 모두 약속에 따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인지 나와 있습니다. 선, 색, 숫자,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것들이 약속에 따라서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일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물론 이걸 다 읽고 나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도 좋은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문단 정도만 읽고 나서 이제 교과서를 가리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 아, 지도에 대해서 나왔었지? 지도라는 건 하늘에서 본 그림을 일정하게 줄여서 약속해가지고 나타낸 그림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약속한 내용이 뭐였더라? 아, 색깔이나 숫자, 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다시 얼른 봐요. 선, 색, 숫자, 여러 가지 모양의 표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도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하고 꼭꼭 씹어서 머릿속으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는 일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지도에서는 복잡한 땅의 모습을 기호와
글자를 함께 이용해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지도 본 적 있나요? 지도에 보면 기호가 있고요. 글자가 있어요. 기호는요, 모습을 알기 쉽게 나타내려고 약속한 표시로 장소의 형태나 특징을 본떠서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표시도 있고, 뭐 논이나 밭이나 뭐 경찰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이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은 한 곳에 모아 범례로 나타냅니다. 기호와 범례를 사용하면 땅의 모습을 지도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기호 옆에 뜻을 쓸 수 없어 범례로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기호랑 범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범례라는 건 이 지도에서 이 표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범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지도가 무엇인지 나와 있었어요. 복잡한 땅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호랑 글자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기호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게 범례였고 그 기호와 범례가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도로 표시할 수 있었던 거야. 하고 머릿속으로 다시 상상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봐야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쭉 보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훨씬 더 편하게 잘 이해하려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걸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위치로 나타내는데, 동서남북의 방향을 위치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방위라고 한다. 방위를 사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의 방향과 관계없이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위는 지도에 표시된 방위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에 보면 이렇게 4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느 쪽인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방위이고 방위표이거든요. 자, 이거를 읽고 이해했으면 다시 또 가리고 머릿속으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고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위치로 나타내는데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방위구나. 방위구나. 그럼 선생님 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암기나 외우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방위구나. 방위.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게 방위표였어.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높거나 낮은 곳이 있으며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이 높은 곳 어디예요? 그렇죠. 산이에요. 낮은 곳은 바다나 들이 되겠죠. 그 다음 경사가 급한 곳, 완만한 곳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나타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땅의 높낮이를 뭐로 나타내느냐? 바로 등고선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선을 연결한 것.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말을 하고요. 숫자로 땅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이라고 써져 있으면 50m라는 거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또 땅의 높낮이를 알기 쉽게 하려고 색도 함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와 색으로 높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등고선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또 가리고 높은 거, 낮은 거,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거, 완만한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등고선인데, 거기에는 색깔과 숫자를 활용해서 나타내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꼭꼭 씹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처럼 뭐 동생한테 설명해도 좋고요. 친구한테 설명해도 좋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없어요. 인형 놔두고 누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다 읽어본 거, 이해한 거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게, 지도였지, 지도. 지도가 뭐라고 했죠? 지도는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나타낸 그림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약속해서 기호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위표를 사용한다고 했고,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등고선을 사용한다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해하고 말로 표현했던 거를 다 합해가지고 진짜처럼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중간에 말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교과서를 얼른 읽고, 그 다음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이해하면서 설명을 고쳐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를 쭉 읽고 문제 띡띡띡 풀면은요,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이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로 안 나오는 거는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다시 설명해보고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다시 설명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만약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우리 이 공기, 우리 떠다니는 이 공기 있죠? 이 공기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인형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이요. 앞에 거울을 놓고요. 거울 속에 나에게 설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책상 위에 인형을 놓고 선생님처럼 말해봐도 좋아요. 얘들아, 오늘은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표현했으면요. 그거를 뭐 하면 좋냐면 설명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정리해 보면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을 말, 그리고 글로 한번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알려주겠지만, 아직 선생님한테 방법을 배우지 않은 거라면, 간단하게 말풍선, 그림, 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정리하면 더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명 소환술 오늘 배운 게 무엇인지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환술이란 들었던 지식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마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숙제 미션 나가겠습니다. 교과서에요. 한 단원을 읽어보세요. 과목은 상관없는데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내 말로 바꾸어서 말해보는 겁니다.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 나누어서 말해보고 그거를 다 읽은 다음에 합해서 중요한 부분을 내 말로 말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 친구에게 배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고요. 설명 노트에 하나까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면 한 가지 골라서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저 세 가지 다 했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좋고요. 세 가지는 더 좋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요.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을 해줬어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이야기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나누어서 꼭꼭 씹어서 이해하고 다시 내 말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내용 꼭 기억하고요. 숙제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멋진 공부 마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공부 마법 다음 시간에 만나요.